김종인 씨가 냄새를 맡은 것 같은데요. 윤석열 현상이 심상치 않다. 대권 냄새 맡는데 귀신하면은 이제 김종인과 윤여준, 그리고 이제 냄새 나는 쪽으로 이제 어떻게든지 줄을 대 가지고 킹메이커를 자처하면서 힘자랑을 해온 두 사람인데, 두 사람이 공교롭게 다 윤석열에게 러브콜 비슷하게 쓱 추파 비슷하게 던져고 있죠. 윤여준도 얼마 전에 쓱 윤석열에 대한 뭐 평가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김종인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윤석열에게 일생에 딱 한 번 별의 순간이 왔다. 자, 별이라는 건 이제 대권이겠죠. 딱 한 번 온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노정객이기 때문에 남다른 그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표현도 또 남다르게 하네요.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 별의 순간이 한 번밖에 안 오는데 윤석열은 지금 보일 거다. 일생에 한 번 그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윤석열이다. 이게 표현을 이렇게 멋있게 해서 그렇지. 그리고 노정객이 이런 얘기하니까 뭐 있어 보여서 그렇지. 아니, 지금 민심 보면 몰라요. 지지율 30% 되고 1등하고 문정권 폭정하고 대안이라는 당신을 비롯한 그 국민의힘이 지지 멸렬하니까 국민들은 기댈 데가 없어서 검찰총장인 윤석열에게 기대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을 수사하겠다고 덤벼드니까 거기에 기대는 거예요. 뭔 별의 순간이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말로 제대로 멋있게 표현해서 그렇지. 아니 뭐 윤석열 현상은 중학생들도 다 알겠다. 지금 별의 순간 아니라 뭐 이런 상황은. 근데 이제 요거는 뭐냐면 이제 냄새를 이런 식으로 포장하면서 냄새를 맡고 나는 언제든지 윤석열의 킹메이커가 될 수 있다. 이런 걸 쓱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노정객이 쪽팔리게 윤석열 좀 만납시다. 그러고 이제 내가 당신 대통령 만들기 먼저 그러기는 좀 가오가 떨어진다고 보고 쓱 이런 소리 던지면 이제 저쪽에서 누가 이제 메신저가 오겠죠. 우리 총장님이 만나자는데요. 그럼 아이고 뭐 만날 일이 있습니까? 쓱 이러면서 만나가지고 뭐 별의 순간이 어쩌고저쩌고 구라탁 치면서 또 킹메이커 운운하면서 거기 또 힘에 붙으려고. 이 냄새 천재가 김종인과 윤여준이에요. 그런데 그 냄새는 국민들 다 맡고 있는 거고요. 별의 순간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또 의미심장한 게 정치라는 것은 갑자기 확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러면서 이 민주당 쪽에서 김종인을 대권 주자로 세울 수 있다는 식으로도 얘기를 하네요. 근데 요거 봐라, 이런 사람이라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윤 총장은 원래 여권 사람이다. 여권에서 찾다 가장 적합한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거지 못할 게 뭐 있느냐. 이 말을 했거든요. 김종인 씨가. 뭐냐면 지금 민주당 쪽에서 이낙연이 뭐 슬슬 지금 지지율 빠집니다. 지금 약간의 좀 갈등 조짐도 있고요. 그리고 대깨문 주사파는 이낙연과 본질적으로 조금 결을 달리해요. 그렇지, 이재명은 안 된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 민주당 쪽에서 윤석열 불러올 수도 있지 뭐, 이 소리거든요. 그걸 그런 식으로 저처럼 이렇게 대놓고 우리 무식하게 표현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뭐가 있지, 무슨 신선이 무슨 바둑 두듯이 이렇게 아주 표현을 그럴싸하게 하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민주당에서 윤석열을 대권 카드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인생의 별의 순간이 딱 한 번 오는데 지금이다. 그거를 이 사람이 탁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게 지금의 상황하고 맞물리는 것 같은데 정신을 우리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지금 김종인이가 자기가 지금 판을 흔들고 있는데 잘 안 맥히는 것 같다. 이 사람은요, 뭐 불만 있으면 걸핏하면 나 그만둘게. 이게 주특기예요. 그러면 또 잡습니다. 뭐 이러면 또 마지못해서 하는. 지난번 4.15 총선 때 선거 총책임자가 누구예요? 김종인이에요. 근데 이겼어요? 졌어요. 그런데 또 비대위원장으로 모셔. 그만둘게 하면 달려가가지고 그냥 또 모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 자기 말이 안 맥히는 것 같아요. 단일화 이런 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쓱 땡깡 부리는 거 비슷하게 느닷없이 윤석열을 꺼내면서 민주당에서 대권으로 윤석열 데려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나도 김종인도 언젠가는 국민의힘을 떠나서 뭐 4월까지밖에 안 한다며. 떠날 수밖에 없지. 떠나서 윤석열 대권 만들기 하는데, 그거는 국민의힘이 아닐 수도 있어. 다시
하더라. 내가 킹메이커 돼서 윤석열 데리고 민주당 들어가서 거기서 작업해서 니네 다 작살 낼 수 있어. 뭐 왜들 그래 니네 왜 까불어. 지금 이런 뭔가 암시야 뭐야. 이 사람은요 암시를 여기다 두면은 그 앞에 두 수를 깔고 둡니다. 그러면 이제 선수들은 알아들어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내가 그때 그랬잖아 이 얘기야. 지금 못 알아들을 거야 니네. 그래 놓고서는 선수는 알아들어라. 그 다음에 내가 그 전에 얘기를 했는데 니네들이 못 알아들은 거지. 그러나 그때 선수는 알아들었다. 이런 식으로 나는 왔다 갔다 하는 배신자가 아니야. 내가 그때 미리 얘기했잖아. 근데 니네가 못 알아들은 거 아니야. 니네가 잘못해서 난 나온 거고 그리고 니네가 잘못해서 윤석열을 놓친 거고 나는 그저 나라를 위해서 윤석열을 택해서 민주당하고 결합한 거다. 뭐 이런 시나리오를 그림을 턱 그리고 포석을 턱 슈파를 던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여기서 윤석열 총장이 이제 고민이 있을 텐데 오늘 또 다른 뉴스에 보면은 파평윤 씨가 지금 난리가 났답니다. 윤석열 대망론, 윤석열을 대권 후보로 만들어야 된다는 쪽하고 아니 그게 아니다. 원래 이 파평윤 씨의 이 기질은 반골 기질이 있다. 고고하게 권력에 빌붙지 말고 권력을 탐하지 말고 비판하는 다시 말해서 검찰총장의 일을 잘하고 아름답게 물러나서 고고하게 비판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쪽하고 이게 지금 나눠져 있답니다. 강원대학교의 차장섭 교수 이분이 이쪽 조선 후기 연구를 해서 유명한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명제고택이라고 명제고택이라는 건 이제 그 윤석열의 선조죠. 선조 중에서 벼슬을 멀리하고 고고하게 지낸 선조가 있어요. 그 사람의 호를 딴 그 고택 그거를 이제 연구하고 그런 사람인가 봐요. 윤석열 가문에 대해서도 이제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죠. 그런데 봤더니 파평윤 씨 윤증이란 백의정승으로 불렸던 윤증 이분이 윤 씨 가문의 이제 선조 아니에요? 깐깐한 선비 정신이 직간접적으로 후손의 DNA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건 윤석열에도 그 깐깐한 다시 말해서 권력을 탐하지 않고 비판하는 그 DNA가 있다. 이러면서 그 10% 군사정권 10%일 때도 대학 시절에 모의 재판에서 전두환을 사형을 구형한 DNA는 선조들의 DNA가 있다. 그래서 윤석열은 휘둘리지 말고 권력 눈치 보는 것은 우리 윤가에겐 이건 이제 파평윤 씨 가문에서 얘기하는 거랍니다. 불의를 보고도 5초 안에 화내지 않으면 윤가가 아니다. 빤히 드러난 권력 비리를 수사하지 않으면 윤가가 아니다. 이러면서 대권에 나가는 것보다 고고하게 수사하고 그러면서 이 신문에서는 이걸 마지막에 쓰네요. 백범의 시를 쓰는데 아이고 백범의 시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어지럽게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취는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테니. 이런 의미심장한 시를 썼는데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긴 거는 긴 거고 아닌 건 아닌 거고 하고 대통령의 욕심 부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느 게 옳을까요? 쉽게 설명하면 대권 잡으려고 지금부터 이제 제대로 뛰어드는 거 하나 또 하나는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다하고 선비로 돌아가서 그냥 날선 비판하면서 사는 거 권력에 욕심 내지 않고 그러면 이제 그게 더 영웅적인 행동이라는 거고 후대에 그게 더 값지게 남는다는 거죠. 자, 2개인데 저는 이거 2개를 합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 방송을 보시면 물론 검찰총장으로서 수사 우선 그거는 그 2개 어느 거라도 다 해당 사항입니다. 우선 검찰총장으로 7월 며칠까지 있을 때 수사를 목숨 걸고 다 해야 돼요. 이건 뭐 전자나 후자나 건 공통적 사항이고 그리고 대권을 노리느냐 그리고 그냥 올곧게 살아가면서 역사의 심판을 받느냐. 저는 대권을 잡고 올곧게 역사의 심판을 받아라. 수사 싹 작살내고 그리고 국민들이 당신을 대권으로 시켜 세우면 그거를 뭐 권력으로 생각하지 말고 국민이 준 숙제라고 생각하고 사명으로 생각하고 이거는 역사적으로 우리 파평윤 씨에 내려준 사명이고 국민들이 현실 세계에서 나에 내려준 사명이다. 하기 싫어도 이 숙제는 해야 되겠다. 사나이로 태어나서 이 숙제는 해야 되겠다. 영광의 길이 대통령이라는 게 아니라 숙제의 길 싹 다른 사람이 돼서 이 편 내 편 난리치고 이러는 대한민국이 여기서는 종식시켜야 된다. 법은 법대로 비리는 척결돼야 되고 편가르기로 권력을 이용해 먹는 놈들 처단하고 그냥 뭐 쓸데없이 처단하라는 게 아니라 법의 심판에 올곧게 맡겨라 이런 얘기죠. 그 임무를 다하는 검찰총장 그 임무를 다하는 대권 숙제의 길로 가면 어떻겠네. 그래서 지금 역대 대통령에서 우리가 존경하는 대통령이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아니에요. 그리고 근대 최근
최근에 들어선 대통령들이 다 감옥에 가거나 비명 행사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올곧게 세우고 그리고 역사에서도 칭찬받는 그 숙제를 풀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주문을 해봅니다. 다시 말해서 두 마리 토끼인데 두 마리 토끼가 영광, 권력의 토끼가 아니라 두 마리 토끼는 숙제인데 잡아야 하는 숙제. 숙제 다 풀기 싫잖아요. 안 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나 의무로, 책무로, 사명으로 그 숙제를 무겁게 해주는데 결단을 내리면 어떻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정치꾼들한테 휘둘리지 말고 냄새 맡는 정치꾼들 말고 고용감이 구수하면서 생각한 거 있잖아. 젊었을 때 그 생각하고 쭉 선조들 생각하고 DNA는 우리나라에서 숫자가 하면 서러울 정도로 아주 훌륭한 DNA 타고났네. 그 선조들 생각해. 예? 그대에게 맡깁니다.